하면서 설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포커스 전북 21 오늘은 전북 정치권 역할 어떻게 라는 주제로 정치권의 역할과 과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취재한 내용을 보시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기대를 배신하고 실망을 안기곤 했던 전북 정치권이 새해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전북이 오랜 낙후를 딛고 발전하려면 정치권부터 정당과 계파를 떠나 새만금과 혁신도시, 식품 클러스터 같은 지역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도 잘 따올 수 있도록 하나로 똘똘 뭉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히 쇠락한 전북의 정치력을 복원할 수 있는 구심점과 인재 양성, 중앙과의 연결 통로도 중요합니다. 정치인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전북 도민들도 정말 좋은 정치인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각종 비리로 얼룩진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공부, 그다음에 감시활동, 그다음에 많은 어떤 정보 수집들을 통해서 대안 있는 정책들을 올곧게 끈질기게 제시할 때만이 의원들 스스로 힘이 강화되고 일당 독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 세력을 키워야만 지역과 정치 모두 발전할 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에서 다시 심판받게 될 전북 정치권이 새해 새 희망을 어떻게 일궈나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전북 21 오늘은 전북 정치권 역할 어떻게 라는 주제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희재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덕 민주당 국회의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 무소속 국회의원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입니다. 먼저 전희재 부총장님. 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고 있는데 네. 여당 입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2월 25일 날 취임식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당직자로서 평가한다면 한 70점 정도 주고 싶은데 네. 지난번 여론조사 보도에 의하면 50대 후반 정도 지지율을 나타낸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국제적인 외교라든지 또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네. 또 대일본에 대해서도 견지하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선 공약했던 여러 가지 복지 관계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약속대로 실천하고 또 그리고 공약 가계부라든가 이를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다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TX 불법 파업 대처 보셨듯이 네. 어떤 공공개혁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난번 1월 6일 날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우리 경제 개혁을 통해서 국민 소득 3만 불을 달성하겠다 이런 청사진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년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4년간도 원만하게 잘 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김윤덕 의원님. 예. 민주당은 지금 전북 정치를 오랫동안 주도해왔지 않습니까? 예. 요즘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가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 낙후한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또 우리 민주당이 도민들의 어떤 요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 정말 보기 드물게 많은 질책을 우리 민주당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단순히 겸허히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도민들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환골 탈퇴가 필요한 게 아니냐. 뭔가 재창당하겠다는 수준의 각오로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또 이번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뭔가 이 좋은 후보를 내고 또 네. 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기 위한 정말 분주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동원 의원. 네.
안철수 신당이 뭐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모양입니다. 당면까지 정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전라북도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 네, 지금 안철수 신당이 추구하는 새정치 이게 과연 뭘까? 그런데 요즘 궁금증이 하나 풀렸어요. 지난 26일 날 부산에서 밝힌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낡은 보수, 낡은 진보를 청산하겠다. 특히 1987년 이후에 수십 년간 기득권을 누려왔던 정치 세력을 청산하겠다 그랬는데 1987년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는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 재야 민주정당이 합쳤던 시절이고 평화민주당이 탄생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이 의원이 분명히 지금 현재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제가 보는 이 새정치, 국민이 보는 새정치는 뭐냐? 야권이 하나 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또 제야의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 이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고 있는 이 새정치가 과연 부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 김대중 정부를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떴는데 노무현 후보는 당시에 영남에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얻고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부산 경남에서 자기 연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지지를 모으고 여기에서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 교체는 가능하다. 솔직히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민주당 역시 안철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요원하다. 이런 것이 지금 국민들이 염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경향해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분명한 야권 분열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우면서도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치권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공천제 폐지 이건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또 지방선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북 정치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차례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공천제 폐지 이 문제를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희재 총장님. 네. 이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죠, 지금? 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초공천제 폐지 관계가 요새 전국적으로 정치인 핫 이슈고 정말 그 최근에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입지를 둔 그 후보자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그 관심과 열의가 있는데 사실 이건 기초공천제 폐지 관계는 작년 2012년이죠. 벌써 2012년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히 폐지하자고 이렇게 공약을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막상 그 폐지하려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또 폐지에 앞서서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도 도외시할 수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서는 지난 22일 날 의총에서도 한번 토론을 붙여봤습니다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폐지해야 하냐 유지해야 하냐. 그러나 어떻든 결론을 못 내고 정치개혁특위위원회에다가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가 어제 또 토론도 거쳤고 또 이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2월 달까지 아마 연장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론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공식 당론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폐지가 아니고 그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다수 의견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까지 했는데 그거를 위반하고 공천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공천제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든지 공천 비리를 차단하자든지 또 그 중앙에 지방이 예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막상 폐지하려고 보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법이 정말 대안이 없냐. 네. 그런 또 중앙 정부의 지방 정치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없냐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지난번 우리 황우희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12년 비록 대선 공약에서 제시는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방향에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꼭 폐지만 등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폐지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다른 안을 지금 제시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폐지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제 폐지에 대한 문제에서 저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서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전희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당 정치의 폐해 또 중앙 정치에 대한 지방 정치 애소 이런 문제들이 지적돼 왔거든요. 근데 원래 원천적으로 저도 정당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정당 정치의 폐해 속에서 근본적으로 기초선거가 폐지돼야 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한 원천적으로 회의감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런 과거에 잘못되어 온 이 폐해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를 정치권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국민과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네.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주장했던 내용이라면 저는 무조건 관철하고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약들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하려고 했으나 노력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현실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 기초선거 공약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합의만 한다면 원만히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근본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대의 명제 속에서 저는 기초선거 폐지에 지금이라도 저는 동의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입장, 그다음 민주당은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인데 강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좀 중립적인 입장이신데. 아,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양 당이 공약을 내세웠던 거죠. 그 이유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 있고 공천 비리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의가 심화돼 있다. 특히 지역주의가 심화돼 있다는 것은 영호남 이 지역입니다.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런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당시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제시했던 것은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었다. 이런 것도 봐지지만 어찌됐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의무는 있다. 그런데 지금 양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새누리당의 전략을 보면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현역 자치단체장과 현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현역들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천을 하지 않고 풀어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이 민주당은 현역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새누리당은 이 많은 사람들이 출마해서 여러 가지 표를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폐지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어제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끝났습니다. 시한이 끝났는데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연기를 해서라도 반드시 공약을 지키는 쪽으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야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부총리님 반론하시겠습니까? 네네. 아마 정개특위가 제가 알기로는 2월 연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예약안에 뭐 접근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쭉 이제 당초에는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강론에 가서 이제 또 실질적으로 정개특위에서도 두 차례에 거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유연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건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다 제기된 문제입니다. 가령 대법관 그때 2003년도
그때 위헌 판결 날 때, 그때 2003년도 1월 30일이죠. 그때 위헌 판결 났을 때 주심 재판관이 송인준 재판관인데 이번에 공청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위헌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 공청제 폐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때는 주로 쟁점이 정당 표방 금지가 쟁점이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위헌 요소가 있다 해서 이번에도 공청회에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국회 내에 정치개혁 특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네. 김진표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 위원장이 6월 24일 날 그 9개 정치 선거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선거학회, 대한변호사협회. 그런데 정치학회, 선거학회에서 이건 분명히 위헌이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또 대한변협에서는 합헌 요소가 있으나 정당 표방 금지하면 위헌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민주당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첫째가 있고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무소속 난립입니다. 무소속이라고 한다면 지금 투표용지가 도지사, 도의원, 그 다음에 시장군수, 시군 의원, 그 다음에 교육감,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6개 투표용지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에 후보가 선정이 되면은 투표용지가 간단한데 이게 교육감까지 한다면 적어도 투표용지 한 20, 30명 후보자가 난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 시골은 그래도 좀 안면이 있어서 아는데 대도시에서는 나온 후보자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추천하다 보면은 기호 1번은 새누리당, 2번은 민주당 가다 보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유권자들 판단에 변별력이 없다. 이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비례대표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든지 소수 보호자를 위한 진출 기회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여성 비율이 3.2%였는데 이번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은 22%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성 진출이. 예. 그런데 만약 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비례대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강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단체도 반대하고 지금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 자체를. 예. 그래서 강론에 가면은 너무나 현실적인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주로 뭐랄까 총 합의는 안 됐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만 반론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대한 전 새누리당의 입장은 아까 우리 강동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치권에서는 철저히 이해관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기초의원 과정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내지는 민주당 성향의 후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밀리기 때문에 저는 현재 기초선거 폐지에 대해서 공약을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정당 표방하고 섞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정당을 표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당시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 판정을 내린 거고요. 현재 이 문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이 합헌성과 위헌성이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현재 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위헌 판정을 내리고 있는 단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정치권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 공약에서 발표한 그 지키기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인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았을 때 저는 이 합헌성이냐 위헌성이냐를 가릴 수 있는 그럴 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새누리당이 분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공천제가 만약에 폐지된다면 우선 광역은 공천하고 기초는 폐지한다. 이것 자체가 형평성이 헌법상 위배되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만약에 폐지로 결정되면은 바로 헌법 소원한다고 이렇게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합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요.
좀 주제를 바꿔서요. 지방선거가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각 당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재 부총장님 어떻게 지금 새누리당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김윤덕 의원님은 전라북도 지방선거 기획단장 단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크게 준비를 한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저께 최고위원회에서 저희들 지방선거 기획단을 처음으로 이번 설립을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는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거기획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역시 중앙당 방침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도 만들고 또 정책도 발굴하고 또 인물 영입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선거를 대비해서 인물 발굴과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이번 새누리당인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의 3파전의 구도에서 좀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은 지금 신당이 또 나오게 돼서 긴장을 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작년 여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기획단 차원에서 준비한 건 첫 번째로는 기초선거 공약 폐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 또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거나 내지는 기초선거를 공천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정치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또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오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2014년도 예산 국면이 이제 다가오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또 우리 도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결국은 그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선거 기획단 차원에서는 총력으로 2014년 예산을 제대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따오는데 주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도 들어가고 또 마지막으로 개수형 소위원회까지 들어가면서 뭔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 도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런 것들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한 어떤 노력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특히 이제 이 자리에 우리 강동원 의원님께 계시지만 우리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우리 전라북도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전라북도 6조 1,200억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6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현실적인 전라북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것이냐라는 문제에 주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산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네. 우리 전라북도 출신 정균환 대표를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새로 영입했고요. 또 우리 김관영 의원이 대표 비서실장으로 가고 여러 가지 어떤 전라북도 인사들이 우리 민주당의 주요 보직에 포진됨으로써 뭔가 우리 민주당이 전라북도 도민들을 어떤 도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전라북도의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본격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강 의원님. 네.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보니까 유난히 입지자들이 많고 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북 정치나 유권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입지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이 현 정치 행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기대감,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지금 논쟁이 됐습니다마는 공천제 폐지에 따른 어떤 후보자들의 기대감. 과거에는 정당 공천을 경합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를 못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승 효과를 노려서 여러 가지 입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들 또 이 선거철이 되면 매번 그래 왔듯이 지역 주민들께 이 후보자로서의 나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저분들이 지금 이 지방의회에 진출을 해서 정말 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질과 실력을 닦았는지 거기에 대한 소양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당에서는 특히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그동안에 발굴했을 텐데 이분들로 하여금 이 우리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도리다. 이제 그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왜 의회에 진출하려고 합니까? 그러려면 그만큼 자기 스스로 지역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의 정신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패 현상이랄지 국민들에 대한 이 상실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의 그 사례입니다만은 지난 총선에서 비교적 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남은 순창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후보분들도 우리 도민 또 특히 이 지역 주민들께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분들이 이 공천 신청을 해 주시고 또 각 당에서는 이런 훌륭한 분들을 반드시 엄선해서 내놓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강 의원님께서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죠.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식으로 좋은 분들을 지금 발탁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강동원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과거의 전례 없이 우리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거나 또 공천 과정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보들의 어떤 난립도 예상이 되지만 아주 엄격한 자격심사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부정 비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패 문제에 연루된 그런 후보들이 자격심사와 공천심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걸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걸러진 후보들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이 경쟁 과정 또한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과거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 심기를 하면서 정말 온갖 그 나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내적으로 많이 반성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2012년도 그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저희 전라북도는 이 11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7명의 초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도민들이 새로운 정치, 또 뭔가 기존의 정치인들 물갈이해서 좀 젊고 참신한 인물들이 정말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도민들의 마음이 표출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아마 이 7명의 초선 의원들이 주도해서 또 다른 지방선거의 문화와 또 그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좋은 후보를 준비한 우리 민주당에서는 또 전라북도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이 이번 본선에서 본격적으로 선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엄격한 자격심사 그리고 공정한 내부 경쟁과 경선 그리고 정말 비전을 제시하는 본선 이런 과정이 바로 민주당이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문제제기 있으니까 네네. 민주당 우리 김 의원님께 한 말씀 도민 앞에 약속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시정과 군정을 보면서 검찰 수사의 대상에 올랐던 현재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계류 중인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요. 우리 전라북도 정말 창피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다. 지난번에 공천을 잘못했고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서는 이 비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도민 앞에 제시하고 어떤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죠. 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실제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좁은 게 또 현실이고요. 네. 다만 어쨌든 측근들 또 친인척 비리가 확인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아마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정군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네. 정말 많이 아픔이 있었거든요. 모든 민선 단체장 후보가 당선자가 모두 낙마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현재 제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이지만 아마 민주당 전체 회의에서 정말 전략공천 아니면 무공천 지역까지도 또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 민주당의 그런 상황을 예. 인지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는 게 현재 우리 민주당 입장이고요. 아마 우리 강동원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부분 분명한 답을 하고 또 그 답을 낸 조건 위에서 좋은 후보로 우리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런 의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뭐 큰 틀에서 뭐 약속할 만한 게 있습니까? 부정비리 전력자가 우리 민주당 후보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공천 배제 약속으로 공천 배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하면 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선이나 어떤 공천 과정 끝나면 뭐 본선은 하나만한 그런 과거 30년 동안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어떻든 안철수 새정치 신당이 만약 창당이 돼서 후보를 낸다면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상당히 인물 대결 또 정책 대결 또 좀 좋은 그 선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그 공천 받기 위해서 그걸로 모든 걸 올인하고 또 공천 끝나면 그 사람 당선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선거가 별 좀 싱겁고 그런 또 잡음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예비전에서 좋은 후보가 나와야 본선에서 또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이나 또 우리 민주당이나 또 이 안철수 새정치 신당 이런 당 후보자들 간의 정책과 인물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새누리당으로서 좀 아쉬운 것은 과거 30년간 민주당에 이렇게 특정 정당에 밀어줬던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많더라 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 틈새를 지금 안철수 새정치 신당에서 많이 흡수했는데 그걸 우리 새누리당에서 사실은 흡수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저희들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앞으로라도 계속 그런 더 끌어안아서 우리도 좀 정정당당하게 인물과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과 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좀 꼭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소위 말하면 지역 대결 구도가 고착되고 있고 또 지역 대결 구도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과연 호남 지역 내에서의 야권 경쟁이 전국적 정치판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정말 한 가지 꼭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현재 우리 민주당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실망점을 주고 있고 또한 민주당의 어떤 일당 독주 체제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 폐해 또한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나가게 되면 영남에 가면 거의 민주당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똘똘 뭉쳐서 영남 지방의 지지 기반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저는 이 정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 없이 호남 지역에서만 이런 잘못된 왜곡된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야권 분열 또 야권의 어떤 그 흩어지는 현상이 생김으로써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 문화와 정치권의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현재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행태를 볼 때 정말 다음 대권에서 정권 개최를 하는 길이 네.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기간 보여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질책과 비판을 해주시고
또 우리 민주당 겸허히 수용해야 되겠지만 예. 정말 민주당을 버려버리는 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꼭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거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 받아서 죄송한데요. 네. 지금 우리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 이탈이 결국은 민주당 정신체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돌아오게 하는 것도 민주당 책임이고 안철수 신당을 가라앉히는 것도 민주당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열심히 정말 야성을 회복하고 지도력을 회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회에서의 투쟁, 제1야당으로서의 수권 야당으로서의 그 길, 이걸 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청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지금부터라도 대우각성하고 우리 도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민주당에서 해줘야 된다. 예. 이것은 애증 어린 충고입니다. 예. 네. 지금 충분히 지방선거, 공감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책 선거가 돼야 되겠죠. 각 당이 좋은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이런 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당들이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부총장님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관련 여러 가지 국지건 장기 비전이라든지 개발 계획은 이미 2012년도 대선 후보들이 여야 간에 다 제시된 큰 틀이 많이 있고 또 그 뒤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당이건 간에 지금 그려져 있고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서두에 우리 자막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런 현재 전라북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지간 사업들을 얼마나 내실 있게 정말 약속대로 중앙 예산을 끌어오고 사업을 끌어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또 그간에 쭉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께서도 제시했던 7대 대선 공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정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 중앙과 연계가 되고 정부 여당의 통로가 되는 새누리당에 지원해 줌으로써 표를 몰아줌으로써 그 효과가 온다는 그 믿음을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도민들도 그런 식으로 표를 주셔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예정대로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국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또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뒷받침이 없이는 제대로 완결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희들 그 방향으로 앞으로 제시를 할 것이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새만금 사업이 그 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새만금 사업만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루빨리 새만금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라북도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저는 새만금 사업을 하루빨리 매듭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어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데 새만금 사업에 어쨌든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게 되고 오는 조건에서 다른 사업으로 어떤 예산을 큰 예산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현실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지고 또 활동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는 새만금 예산에 빠른 속도로 투입해서 하루빨리 뭔가 발목을 잡혀있는 듯한 모양새를 풀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2014년 예산에서 기존에 5천억, 6천원대 오던 예산이 드디어 7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사업이 2020년 이전에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2014년 예산에서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용역비 4억 원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지금 경기도 제외한 이쪽 영남 쪽에서는 3대 문화권 사업이 2조 4천억짜리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중부 내륙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경상도를 중심으로 지리산권 광역 관광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에는 남해안권이 있습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이 특별예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역 단위의 관광 개발 계획이 없는 시도가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주축이 되어서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전주와 익산, 공주 부여를 연결하는 광역 단위의 새로운 관광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이번 용역을 계기로 해서 시작되고 추진된다면 몇천억 단위의 관광 산업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관광 벨트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우리 전라북도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새만금과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또 혁신도시 사업이라든가 또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뭔가 이 균형된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의 어떤 추들이 잡히면서 일관성 있게 우리 전라북도의 비전이 성립하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두 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좀 의의를 제기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이 지금 새만금 개발청이 지금 정부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금 출범을 했는데 사실은요, 새만금은요,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처음에 기공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국책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우리 지방 사업화해가지고 도에서 그냥 새만금하고 계속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도 단위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놈을 들고 와버리니까 지금 이 집권당, 지금의 새누리당 쪽에서는 항상 전라북도는 새만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걸 전부 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의 대단히 큰 전략적 미스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LH공사가 전주로 오게 돼 있던 거를 진주로 뺏기고 그런 순환을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은 이 정도에서 국가에 전부 넘겨가지고 이제 국책사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정도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요. 괜찮아. 그 문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 국토 균형 개발, 지역에 그 차등하지 말고 균형 개발을 이런 건데 사실은 전라북도 내부에서도요. 동부산업권, 소위 말하면 남원,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이 동부산업권에는 엄청 지금 소외를 시키고 있어요. 모든 게 지금 전라북도의 서부권,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이쪽으로 지금 다 치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지역에서요. 바로 이런 점들을 이번 도지사 후보들은 아주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 지금 보십시오. 금방 김민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서부 내륙 관광권 지금 용역비 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리산 관광권이 있습니다. 지리산 7개 시군, 경남, 전남, 전북 있지만 거기에 지금 예산 쥐꼬리만큼도 안 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 전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 전라북도도 지역적인 편차 없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발언 기회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북 정치의 발전 방안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김윤덕 의원님부터 한 40초 정도만 해주시죠. 예,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국책 사업이 맞고요. 또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해마다 새만금 예산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한 푼이라도 따오기 위해서 국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요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라북도 지역에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 예산을 끌어와서 진행한 것이지만 보다 전라북도가 이를 주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뭔가 땅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반 시설이 진행되고 나가지만 전라북도 주도의 어떤 새만금 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자꾸 검토하고 진행해 나간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어떤 이걸 국책 사업을 바보도 아니고 전북 사업으로 가져와서 진행해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오해다 저는 이렇게 아니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이 새만금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4년 동안 도지사 임기 동안에 해서 그것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20, 30년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면 전희재 사무부총장님께서 네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어차피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설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만금 사업은 70만 의 인구를 우리가 새로 늘리는 대규모 역사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문화 수도라든지 또 식품 수도 여러 가지 또 동북권 개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새로운 시도 체제가 끌고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제 토론이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우리 새누리당 입지는 상당히 지금 그간에도 어려웠고 현재도 어렵습니다. 지난번 2010년도에 우리가 도민들이 12.6% 표를 주셨고 지난번 대선 때는 13.2% 아직도 참 어려운 표를 주시는데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저희들 사랑을 주셔가지고 좀 저희들도 중앙에 진단해서 좋은 정책과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모레 이제 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설 명절 잘 쉬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강동원님 하신 말씀 많겠지만 40초만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께서 도지사 후보도 내실 텐데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전라북도에 공약을 제시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민에게 약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 제가 바라는 것은 저도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신뢰,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특히 이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 공천에서 여지없이 배제시켜야 된다. 이것만이 신뢰 회복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지금 소수 정파 입장에서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서 전북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설 잘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북 정치의 발전 방안 얘기해봤습니다만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잘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토론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